수시제도는 지난 10년간, 아니 거의 20년 넘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간 시즌이 1호학번입니다. 수시 비율이 당시에 64%였는데 그때도 수시 비율이 높다고 난리였거든요. 저는 정시로 학교 들어갔는데 저 같은 정시 파이터들 사이에서는 수시를 얕잡아보는 기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째로 정시 파이터들은 수시제도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수능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반면 수시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 혹은 학생부 교과인데 학생부 교과조차도 학교 선생이 낸 시험으로 성적을 매기는 게 그게 어떻게 공정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저버리기가 매우 어렵고요. 교사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전 국민이 동일한 판단작대로 평가받는 수능 시스템에 비해서 각 학교별로 중구 난방인 시험으로 학교 내에 등수만 판단할 수 있는 수시 시스템이 신뢰가 가지 않는 건 여전히 떨쳐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학생부 교과도 이 모양인데 학생부 종합은 더더욱 신뢰가 들지 않겠죠? 이렇게 말하면 약간 고발하는 느낌인데 저는 제 학생부를 제가 썼던 경험 이후로는 학생부에 쓰인 모든 글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할당제에 대한 반감과 유사합니다. 수시 시스템은 할당제 같은 부분이 있죠. 저는 나름 지역 명문고를 나와서 그 학교에서 전교 등수 280등쯤 했었더랍니다. 실제로 학교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냥 꿀잠 때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수능 성적은 그래도 성적이 꽤 좋았거든요. 수능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모은 학교에서 수시를 본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수능 성적은 좋지만 수시상 불리한 학생이 대량 양성되는 효과를 얻었고 우리 학교는 지역 명문고였지만 과학고, 자사고 등의 특수 목적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 간 이유라 상관이 없긴 했지만 결정타처럼 날아온 것이 최순실 사태와 조국 사태, 모르긴 몰라도 좌우에서 한 번씩 일어난 교육문란 사태 때문에 수시에 대한 박탈감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내가 권력이 있다면 내 아이를 자연스럽게 레 위로 올릴 수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입시 커뮤니티에선 수시단, 정시단이 나눠서 싸우고 있고 담요단, 실무단이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죠. 수시는 대학 네임밸류 2단계 낮춰라 라든지 수시 잘 보는 애들은 학교에서 일부러 성적 몰아주기 하지 않느냐 라든지 종종 괴담으로 퍼져나가기도 하는 얘기들이에요. 말하고 보니까 정시갓들이 수시충들을 일방적으로 패고 있는 느낌입니다만 근데 지나고 보면 사실 웃긴 얘기인 게 정시갓이 수시충보다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치면 수시가 정시보다 개꿀인 정형이라고 치고 정시충들은 왜 대체 수시를 안 쳤는가에 대한 기막힌 모순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어느 순간 그러려니 깨달았습니다. 아, 어쩌면 나는 수시에서 도태되어서 정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진짜 똑똑한 사람이면 수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정시 준비도 열심히 해서 둘 다 했겠지.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시를 반사회성 전형으로 부르고 있어요. 저같이 반사회적인 인간도 선생님들 말 다 씹고 수행평가 안 해가고 학교 시험 때 한 줄로 찍고 자도 대학 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면 정시는 진짜 반사회적인 자들의 구원이라고. 사실 이건 제가 정시 파이터다 보니까 정시를 필요 이상으로 조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다른 면모에서 수시제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예정이라 정시 가틀에 대해서 미리 좀 무리했다는 점 여러분의 너른 이해 바라고요. 제가 말한 정시 파이터들이 수시제도에 대해서 경우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결국 공정성에 대한 이슈란 겁니다. 한 5, 6년 전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이슈죠. 수시제도가 우리 사회의 인재들에게 자리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는가? 세월이 지나오면서 공정에 대한 이슈는 점점 사그라들었죠. 공정이고 지랄이고 우리나라 진짜 개처망하게 생겼다라는 시각이 사회의 지배적 시각이 되었어요. 또한 경쟁 자체에 대한 회의감도 늘었고요. 공정함에 대해서 열심히 토의하는 사회는 내가 앞으로 경쟁을 할 건데 룰은 따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최소한의 경쟁 심리가 포함된 말입니다만 할당제, 공정, 경쟁 뭐 이런 담론들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로 보입니다. 경쟁이고 뭐고 링 위에서 들어눕자. 어차피 취업 안 할 건데 공정이고 자시고 뭔 상관이? 할당제 니나 받고 열심히 일해?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죠. 경쟁 자체에 대한 염증이 생기면서 한동안 사회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타진, 대한민국 사회는 왜 경쟁에 미쳐있는가, 언제까지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는 걸로 사회 발전 견인할 건가 라는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무엇이 공정한가? 무엇이 평등한가에서 그딴 게 중요한가? 우리는 왜 멈췄는가? 라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지적하는 담론들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편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금 당장 바꾸자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뭐라도 시도해봐야 된다는 세상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꽤나 급진적인 공정이고 무엇이고 개나 줘버린 해법에서도 동의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듯해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 할 이야기겠지만 최근 한국은행에서 내보인 저출산과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 제한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은 해법이지만 이건 정시 파이터랑 똑같은 문제를 놨잖아요. 강남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데 지역별 할당제 때문에 걔네가 대학을 못 가면 이게 공정한 자리 배분이냐? 라는 의문을 갖겠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거 의미 없고 이대로 두면 팔다리가 썩어서 잘릴 테니까 손가락 하나로도 먼저 잘라보자 라는 극단적이고 쌈박한 해결법을 찾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그 떡밥을 한번 수시 쪽에 던져보려고 하고요. 공정성 이슈와는 상관없는 수시의 문제점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했던 얘기죠. 교육은 단순히 한 인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질 좋고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사회를 건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 발전상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최첨단인 우리 가탄민국에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명언에 대우명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회가 망해가는 게 눈에 띈다면 이 사회의 교육은 잘못되었는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요즘 것들이 교육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 교육을 뻔뻔하게 한 기성세대도 문제잖아요. 우리 모두가 선택한 교육 방식이 우리 스스로를 멸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는 물론
경쟁 과다입니다. 이건 뭐 정글고등학교 시절부터 지적된 거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근데 과거에는 수능이 이 경쟁 과다를 사회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수시를 늘리면 학생들이 더 다양한 재능을 더 다양하게 인정받고 경쟁에 대한 의식을 줄일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되는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는 문제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수시 쪽이 학생들의 경쟁 의식을 정말 개빡세게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정시의 경우에는 전 국민이 수능을 치니까 그 수능 내에서 경쟁을 하게 되니 내 옆자리 친구랑 경쟁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거든. 당장에 저희 학교는 99%가 정시 파이터여서 옆자리 친구가 야자 시간에 자면 서로서로 깨워주고 같이 공부하고 누가 성적 나빠지면 같이 걱정해주는 분위기였다니까요. 근데 수시는 어때요? 당장 우리 학교 옆 친구랑 경쟁을 해야 되는 마당이죠. 무슨 옛날 괴담 같은 느낌이에요. 너만 죽으면 내가 1등인데 물론 1등이 아니라 1등급이겠지만요. 학교라는 공간에 있는 같은 학급 학생들이 친구 이전의 경쟁자로 보인다는 거 이거 학생의 정서적 발달에 결코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예시로 작년을 뜨겁게 달궜던 서울과학고등학교라는 영재고등학교에 진학한 어린 천재로 알려진 백강영군의 자퇴 사건을 사례로 들어볼 수 있겠네요. 백강영군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같은 반 그부들에게 투명이견 취급을 받았대요. 너가 이 학교에 있는 건 학생들의 기만이야 라는 말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들었다고 하고 조별과제를 함께 할 때 아예 발언권도 참여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슬프죠? 왕따까지는 모르겠고 은은하게 백강영군을 짐짝처럼 취급하는 고등학생들의 모습이요. 근데 이건 딱히 백강영군을 두둔한 건 아닌 게요. 백강영군의 부모님의 근들갑이 좀 느껴지긴 했어요. 이게 학교 폭력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제가 나이가 많은 꼰대라 그런 걸까요? 나 때 학교 폭력은 안경이 자물쇠 정도는 채웠어야 했는데. 그리고 학교 폭력이란 표현 자체가 학생 개개인의 인성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요. 이 케이스는 아무리 봐도 학생 개개인의 인성이 글러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백강영군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 그래요. 영재학교는 그 특성상 수시의 비중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학교 내의 성적이 거의 대학으로 직결된다고 하죠. 당장에 백강영군의 아버지가 말한 상처받는 발언들의 맥락을 자세히 보면 함께 조별과제를 해야 하거나 함께 학교 생활에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난을 산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강영군은 기숙사 생활도 안 했대. 학교 내에서 경쟁하는 거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악 물고 밤을 새가면서 뭔가 조별과제를 만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애기고 아무리 자기보다 10살 가까이 어려도 애가 쌩 하고 집에 가면 남은 사람들이 얘 일을 대신해주는 기분이 되잖아요. 이 건이 강영군이 어린이인 것도 있지만 서울고등학교 학생들도 고등학생 청소년인데 얘네가 한 학년 혹은 작게는 한 학급이 전체가 인성이 터져가지고 글러 먹어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겠냐고요. 당장에 20살 넘는 대학생들도 심지어 대입보다 별로 중요하게 평가되지도 않는 대학교 조별과제 할 때도 프리라이더나 모자란 조언에 대해서 살인 충동 느낀다고 고백하는 글이 넘치는데 수시 같은 내부 경쟁 시스템에서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포용력을 기르냐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곧 30 되는 입장에서 이 나이 먹고서야 아 학교 성적 좆도 아니구나 나에게 소중한 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시 같은 시스템에선 학교 성적 좆도 아니구나 내 옆에 친구가 더 중요한 거였어 라고 생각할 여유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학교가 정서교육을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수능 때문일까요? 오히려 수능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편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강영군이 만약 우리 학교였다면 진짜 아무런 문제 없었을 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냥 강영군이랑 같이 수행평가 유기하고 PC방이라 존나 다녔을 테니까. 이게 교육에 긍정적이라고 확언은 못하겠는데 적어도 학생들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수시가 학교라는 공간을 정서 발달에 안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복종이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학교와 선생의 권력 문제, 학생이 선생에게 반항을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학급의 성적이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문제는 오히려 티가 안 나는 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진다 라는 문제 해법으로 수시가 강화된 것도 있죠. 선생님이 고가오면 너를 박살낼 수도 있다. 내가 학생부에 너 뭐라고 쓰는지 두고 봐라. 이런 협박이 가능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의 교권이 올라갈 거란 이야기. 근데 사실 이건 반쪽짜리 해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성적에 연연한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굳이 대들지 않는 편이고 만약 대학이고 뭐고 다 포기한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는 교사가 어떻게 제어하냐는 얘기예요. 친구 같은 영화에 나오는 아이들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김광규 선생님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싸다구를 날리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는 벌점 부과해요. 벌점 3번이 누적되면 학생부에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와 진짜 제어될 것 같긴 하네요. 수시가 교권을 올린다는 것이 무용하다는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성적에 연연할수록 선생님에게 반항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란 거죠. 선생님한테 반항 잘하는 게 교육의 승리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자율적 사고랑 틀을 깨는 사고라면서요. 수시 기준은 공부를 잘할수록 교사의 번견이 되어야 되는 시스템은 학생의 능동성, 자율성 자체를 크게 해치고 수시가 그토록 외치던 다양한 인재 육성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 보기에 흡족한 활동을 해야지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수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을 경쟁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나머지 그 경쟁에서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학교라는 공간을 빠르게 포기한다는 거죠. 네, 자퇴 문제입니다. 2022년 기준 23,440명이 자퇴를 선택했는데 웃긴 건 그중에 50%가 1학년이란 겁니다. 1학년 때 성적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그냥 수시를 포기해버리는 현상. 고등학교 3년을 모두 고루고루 평가하겠다는 좋은 의도로 가진 생각이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학업 자체에 대한 포기가 마련해지는 셈입니다. 물론 어떤 미친놈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잘못 봤다고 때려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인구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그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수시 경쟁을 하는 곳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는 맞다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만약 학교의 경쟁 공간 외에 다른 맥락이 느껴졌다면 이번 중간고사는 망쳤지만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퇴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학교가 경쟁 외에 아무런 가치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편견이 없었더라면
거라면 자퇴생들이 그런 결정을 하진 않았을 거란 거죠. 사실 수시에 멍해를 많이 끼웠지만 수시가 문제가 아닌 건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대학 못 가면 죽는 사회로 알아서 그렇죠. 그 패시브 때문에 수시의 원래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안 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데 뭐 이렇게 따지면 정시도 문제가 있죠. 수능에 모든 걸 걸고 넘어지면 저 같은 정시의 폐해가 탄생합니다. 선생님들이랑 맨날 싸우고 댕기고 수업 시간에 수면총 맞은 거 마냥 자고 학교 시험이나 수행평가를 100% 유기하는 끔찍한 혼종이 태어나기도 합니다만 사실 저 같은 인간도 문제긴 문제인데 이 사회에서 지금 주로 지적되는 것이 경쟁의 내면화이기 때문에 경쟁의 내면화라는 포인트에서만큼은 수시라는 제도가 정시보다 명백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성 이슈를 또 유기할 순 없겠죠. 정시가 축소된 이유가 공정성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해결 방법은 수시의 현 시스템을 계승하되 한 학교를 한 단위로 하지 않고 지역이 몇 학교 정도를 묶어서 혹은 아예 지역 전체를 묶어서 지역별 경진을 하는 건 어떨까? 경주시 A그룹, 경주시 B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게 만든다면 내 옆자리의 친구와 경쟁한다는 분위기는 확실히 줄어들 거고 학생부 종합? 이건 어쩔 수 없겠지만 교과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회복될 겁니다. 커버할 학교가 많아지고 시험지가 적어지면 더 전문성 있고 공정한 분이 시험을 낼 수 있을 거니까요. 특히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명백히 한쪽의 평균 성적이 더 좋은데도 수시 시스템상 피해를 보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고 최소한 백강연구 자퇴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서울과학고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경쟁하니까 조별과제 강연군이 있는 게 민감했지 지역의 여러 학생들이 다 같이 경쟁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한 태도로 대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지역, 지방을 하나로 묶어서 경쟁시키는 수시가 되면 한국은행이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되는구나. 어쨌든 오늘 제 주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